네, 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승자 송기현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종목별로의 차별화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축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느 쪽에서 스타주를 선정을 하셨나요? 네, 오늘 스타주는 기아차를 오늘 스타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아차요. 좀 의외인데요. 이 종목은 좀 떨어지는 종목이고 오히려 지금 수급도 더 위축이 된 그 상황인데요. 기아차가 스타가 된 배경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은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을 이제 스타로 선정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오히려 빠지고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아차를 제가 스타로 선정한 이유는 앞으로 향후 시장의 흐름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스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최근까지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초점은 단순히 낙폭 과대였냐 아니면은 내년에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내년에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상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폭과대, 그러니까 단순한 가격 메리트로 시장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는 다시 주가가 대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속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면서 기조적인 추세 전환을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기아차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 전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60일선의 저항을 막고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아차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가격 메리트가 소멸이 되면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기 민감주들도 자동차 업종과 같은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들기 때문에 기아차를 오늘 스타로 선정을 했고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장의 포인트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기아차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경기 민감주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에서 기아차의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시군요. 자, 그러면 기아차의 친구들은 어떻게 그룹핑이 됐나요? 네, 뭐 비슷합니다.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을 오늘 친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친구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코, 마지막으로는 한미약품까지 세 종목을 친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중공업부터 좀 볼까요? 삼성중공업 역시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은 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에서 2% 정도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중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2% 넘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38,000원대에서 4만원대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바닥에서 20% 넘는 단기적인 급반등이 나오면서 가격 메리트까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선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가격 메리트의 소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 소멸,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따라가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중공업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 점을 좀 반드시 인지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 이 조선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까요?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반등세가 꾸준하게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중공업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그렇게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최바닥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까지 한 17% 정도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 저항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탄력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121선이죠.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이제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상당히 좀 아니죠. 그렇죠? 신규 매수는 상당히 좀 되게 불리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실제 오르면서 121선 회복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시네요. 자, 세 번째 종목 한미약품인데 지금 오후 들어서 시세가 조금 더 분출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예. 한미약품은 제가 예전에 자주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최근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과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0일선의 강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길게 음봉이 박히면서 전고점 돌파를 일단은 실패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탑픽 종목은 탑픽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전략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한미약품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예전에 추천주로 많이 들고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북경 한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매년 20-30%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진출을 해서 성공한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온 후 지금 고점 라인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지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땠습니까? 상당히 긴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추세선인 30일 추세선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 특징을 보면은 30일선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인부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31선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31선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
또 31선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31선을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31선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은 팔 필요 없습니다. 내일 만약에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30일에 3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착에 실패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때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는 11만 원, 60일 라인이 깨지면은 한미약품은 전량 매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31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60일선 보고 최종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매매 기법이 많이 좀 소개가 됐네요. 한미약품이 오늘의 탑픽 종목인데요. 일단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제시가 됐고요. 60일선을, 30일선을 보고 대응을 해보고 나머지는 60일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으니까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서 한미약품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타일친구를 소개합니다. 송기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